그다음에 공정증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공정증서입니다. 저도 자필증서가 아니다 하면은 유언장 하겠다 그러게 되면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즉 공증인의 면전에서 공증인은 공증사무실에 이제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되게 초안을 가져 초안. 가서 말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미리 초안을 가지고 가서 초안을 읽겠죠. 그 초안을 공증실 직원에게 주면 공증실 직원은 PC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필증서와 달리 공정거서는 PC로 작성하죠. 필기에는 공증인이 필기가 아니라 필기도 되겠지만은 PC 작성도 가능하다. PC로 입력해서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유언자와 다 낭독하고 증인이 유언장 공증받을 때는요. 유언자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옆에 1, 2 이런 식으로 1, 2 증인을 1, 2 대사람 들어가고요. 공증인이 면전에서 1, 2도 얘기를 해야 돼요. 1, 2 공증인이 1, 2 그래서 증인이 2명이 참여해야 된다. 공증사무실에 갈 때 공증인 찾아갈 때 1, 2 찾아가야 된다. 이 1, 2 증인들은 상속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즉 아들,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공증받으러 가봐야 아들, 딸은 증인 될 수가 없다. 증인은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증유언장의 장점은 다툼이 생기더라도 공증유언장이 번복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인이 필요 없다. 실무상 제일 좋은 점은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유언 방식 중에 5가지 방식 중에서 나머지 방식들은 전부 다 검인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유언장 중에서 공정증서는 가정법원에 검인이 없어도 사용할 수가 있다. 검인 받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점은 공증사무실에 공증료를 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필증서와 반대죠. 자필증서는 무료인 대신에 공정증서는 공증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증인 공증사무실에 갈 때 꼭 2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2사람은 뭐 할 사람? 증인할 사람. 증인 2명이 공증사무실에 같이 가서 기명 날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유언자가 시작할 때도 초안을 읽을 때 내 자산은 누구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부터 완료될 때까지 참여해야 돼요. 증인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P 이런 사람들은 다 제한 능력자들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인 결격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익을 받을 사람, 즉 상속인 예정자들 이런 사람들도 또 상속인 예정자들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증인 결격자,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증인은 해봐야 공정증서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누가 도대체 이익을 받을 사람이냐?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지 그 아들과 딸을 안 되겠죠. 유증받는 사람, 유언장에 유증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받을 사람들은 증인 결격자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사례를 소개해드리게 되면요. 피상속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그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증인 1명과 함께 했다. 요게 문제죠. 증인 1명. 누가 데려갔어도 실제적으로 공증사무실에 갈 때는 아들과 딸이 동행은 합니다만은 여러 명이서 가죠. 동행해서 갑니다만 아들과 딸은 증인 자격이 없죠. 운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모시고. 그걸 증인할 사람을 2명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증인 1명만 섭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 1명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가서 방문했는데 마땅한 추가 증인이 없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증인 1명만 있으면 된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봐야 공증사무실에서는 안 됩니다. 증인 1명 더 모셔오세요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침 그 직원이 있죠. 누구? 그 공증사무실 직원에게 아이고 아무개씨 당신 제3자니까 증인 좀 해주십시오 한 겁니다.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이 직원은 증인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게 공증인법에 보게 되면은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증인 결격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증사무실 직원은
공증인의 피고용인이기 때문에 증인 결격자입니다. 공증인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다만 공증인법은 이와 같은 증인 결격자가 규정된 예외로서 즉 직원이 나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와가지고서 못 구했으니까 제발 좀 증인이 돼주십시오.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유효로 해주자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예외적인 판례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 없고 처음서부터 갈 때 증인 2명과 같이 가는 것이 이러한 나중에 공증받은 유언장의 다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즉 증인이 1명만 참석했어? 그러면은 효력이 없는 무효문서가 되는 겁니다. 공정증서에 의하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병실에 있을 경우에 병실에 있을 경우 어떻게 입원한지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출장 의뢰할 수가 있어요. 공증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공증유언장 만들고자 하는데 뭐 아버님이 병원에 있어가지고 외출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출장 공증 가능하냐? 전화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출장 공증 많이 대부분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출장 비용이 더 가산이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검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언 방식 중 자산 자필 증서 비롯하여 나머지 유언 방식은 다 가정법원에 가가지고서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검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검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공정증서 유언이 있으면 신속하게 유언장대로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죠. 보존 의무가 쭉 20년 동안 보존해주기 때문에 혹시나 분실했을 경우에도 공증을 받는 것은 공증사무실에 가게 되면은 공증유언장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인증받아서 다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례 소개되면 유언장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할 거냐?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20년간 공증인은 20년간 보관해야 되거든요.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했다 할지라도 공정증서 유언은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